여러분, 올 것이 또 왔습니다. 손흥민이 한 경기에 3골을 넣는 해트트릭을 폭발시켰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 3년 만에 다시 오를 수 있는 이 중요한 상황에서 토트넘이 단독 4위에 오를 수 있도록 손흥민이 홀로 원맨쇼를 펼쳐버린 것입니다. 토트넘 대 아스톤빌라와의 31번째 경기, 토트넘이 빌라파크 원정 경기에서 4대0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토트넘 팬들 난리가 났습니다. 난 말문이 막혔어. 기회가 올 때마다 골이라는 직감이 모두 맞았어. 손의 평점 10점 경기야. 완벽 그 자체야. 손이 토트넘에 있다는 게 감사할 뿐이야. 토트넘의 경기력은 우연이 아니야. 정말 너무 잘해. 모든 선수들이 칭찬받아 마땅한 경기야. 올 시즌 첫 해트트릭인데 남은 경기에서도 또 기록해도 당연하다고 느껴질 정도야. 손의 가장 큰 장점은 정확성이야. 매우 침착해. 신기할 정도야. 팬들뿐만이 아니죠. BBC 중계진은 손흥민의 득점이 터질 때 정말 순식간에 득점을 만들었다. 4위 안착은 시간 문제다. 자신감 가득 찬 공격수 정말 날카롭다. 아름답게 날아간다. 자비가 없다. 치명적인 트리오가 아스톤빌라를 뒤흔들었다. 그의 득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풋볼 런던은 손흥민에게 평점 10점을 주면서 그는 왼쪽 골대로 완벽하게 낮은 발리 슈팅을 시도했다. 팀의 멋진 출발을 이끌었다. 해트트릭 후에 콘테 감독으로부터 큰 포옹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감히 이번 토트넘 경기는 역대 최고의 경기에 뽑혀야 한다고 자신합니다. 번리전 5대0 경기, 사우스햄튼전 포트트릭 경기, 맨유전 6대1 경기, 맨시티 2대0 경기, 에버턴전 5대0 경기보다 이번 아스톤빌라전이 최고의 경기력으로 모든 선수들이 10점 만점을 받아도 마땅한 경기였다는 거죠. 상대가 약했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제라드 감독은 아스톤빌라 선수들에게 강력한 압박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경기 초반 실점에 아스톤빌라 선수들이 더 강력한 압박과 공격으로 토트넘 수비를 애를 먹게 했고 점유율을 70%까지 끌어올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토트넘은 능수능란하게 위기를 벗어나고 특히 요리스의 활약이 독보적이었습니다. 유효슈팅 7개를 막아내버리면서 무실점을 만들었습니다. 아스톤빌라 선수들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심한 파울을 일삼고 팬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된 위험한 플레이를 일삼았습니다. 결국 도어티는 부상을 당하고 교체되는 상황도 생겼고 도어티는 무릎을 꿇은 채 매우 속상했습니다. 그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거기다 레길로는 들어오자마자 걷어차이면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이미 경기 초반 3분 만에 롱패스를 빌라 수비가 제대로 걷어내지 못했고 볼을 주운 케인의 슛이 수비 맞고 굴절돼서 손흥민 앞으로 굴러오자 손흥민이 논스톱 왼발 슛으로 완벽한 궤적으로 선제 득점을 터뜨렸습니다. 쉽게 기선제압을 하면서 여유가 있었다 보니 어린아이 같은 아스톤빌라는 기를 쓰기 시작했던 거죠. 토트넘은 이들의 떼쓰는 경기를 잘 받아주면서 전반전을 그래도 무실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분명 실점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고 고전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왜 경기력을 높게 평가했냐면 아스톤빌라는 전반전에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조커들도 마땅치 않음에도 말이죠. 그러다 보니 후반전에 똑같은 압박을 가할 수 없을 거라 예상도 되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고 토트넘은 아스톤빌라와 확실히 골 결정력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후반 5분 만에 클루셉스키가 캐시의 태클을 피하고 밍스의 다리 사이로 슈팅을 하면서 두 번째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요리스 킥, 케인 헤딩 어시스트 그리고 클루셉스키의 골이었습니다. 2대0으로 앞서 나간 상황에서 이미 아스톤빌라는 전반전과 다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반격이 제대로 시작되었습니다. 수비 진영에서도 패스 플레이가 매우 원활하면서 아스톤빌라의 압박을 쉽게 풀어내고 바로 빌드업을 하면서 공격이 진행되었습니다. 후반 9분에도 손흥민의 득점도 가능할 뻔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케인과 클루셉스키의 볼키핑 능력이 워낙 탁월하고 손흥민의 움직임과 스피드를 활용한 속공으로 공격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래서 후반 21분 손흥민이 멀티골을 넣게 됩니다. 로메로의 롱패스를 받은 케인이 손흥민이 전속력을 달려 들고 있다는 걸 알아챘고 곧바로 절묘한 헤딩 패스로 흘려줬습니다. 손흥민은 수비수 한 명이 따라붙지 못하고 골키퍼와 1대1 상황이 되었고 누가 봐도 골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경기는 30분 가까이나 남았습니다. 솔직히 해트트릭 바라는 건
욕심인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대가 되는 걸까요? 이미 아스톤 빌라는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27분 손흥민이 기회를 만들어준 패스로 클루셉스키와 연계 플레이를 하더니 클루셉스키가 박스 안까지 치고 들어가면서 기회를 엿보다 손흥민에게 패스를 해주었고 완벽하게 걸려들면서 오른발 슈팅으로 해트트릭을 완성해버렸습니다. 와, 네, 여러분, 와,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진짜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작전에 실패할 수는 있지만 매우 경기력이 좋았습니다. 후반까지도 점유율도 아스톤 빌라가 앞섰습니다. 하지만 수비 밸런스도 너무 좋고 공격력이 이미 최강이다 보니 아스톤 빌라가 도저히 넘을 수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33분쯤 되어서 갑자기 인상을 쓰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교체 사인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건 손흥민이 더 뛰고 싶었던 것이고 콘테 감독은 이제 쉬고 모우라에게 양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을 맞이한 콘테 감독은 이제 용녀 제스처를 넘어서 포옹과 함께 볼의 뽀뽀까지 진하게 해주었습니다. 손흥민은 축구에 대한 순수함 때문인지 벤치로 들어오면서도 담담한 표정이었고 벤치에서는 한 선수가 박수를 계속 쳐주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한 골이 더 나오길 바랬습니다. 케인이 꼭 골을 넣었으면 했습니다. 이미 손흥민과 득점 차이가 많이 벌어지기도 했고 그의 헌신된 플레이에 득점 욕심을 버리니 토트넘의 공격이 더 배가 되는 느낌이기도 했고 손흥민과 정말 잘 맞는 듯 손흥민의 멀티골 때 손흥민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흘려줬던 탁월한 센스와 해트트릭 때는 손흥민이 슈팅을 할 때 케인이 골대 앞에 있게 되자 스스로 피하면서 득점이 되도록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왠지 예전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본인이 받아서 넣으려 했을 법한데 아무튼 케인의 도움으로 헤드트릭을 작성한 것도 맞으니까 꼭 득점을 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4대 0으로 경기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경기력이었던 이유는 요리스의 압도적인 선방 플레이로 승리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로메로의 수비가 확실히 클래스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압박도 쉽게 풀어냅니다. 파이터로서 아스톤 빌라 선수 한 명은 참교육을 시켜주기도 했습니다. 호이베르도 월드컵 우승 후보 10위에 오른 덴마크의 주전 미드필더인 만큼 확실히 잘하던데요. 토트넘이 4연승을 했고 이번 라운드에서 맨유와 아스날까지 패배를 하면서 토트넘 최종 4위는 하늘이 돕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경기력이 좋으니까 이제 빨리 리버풀 만났으면 좋겠다는 이제 다음 경기는 브라이튼과의 홈경기입니다. 손흥민이 이미 리그 최다골 타이를 이뤘는데 경신은 물론이고 살라와 득점왕 경쟁도 이제 가능한 상황입니다. 놀랍죠?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도 손흥민 멀티골 할 듯합니다.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